블록체인 백과사전 불백.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꼭 쌍 어퍼컷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딱 시작해 네. 뭔가 마음이 편하고. 맞아요, 좋아요. 아주 이 포즈를 잘 정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읽어주겠다. 아나운서 정혜란입니다. 네,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블록체인의 가장 기본인 블록에 관련된 키워드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관련된 키워드가 몇 개 더 있어요. 네, 많이 있더라고요. 11회에도 블록에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들에 대해서 또 우리 애나님께서 읽어주시고 제가 좀 더 설명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블록에 이어서 또 블록 타임이 나오네요. 네. 일정한 블록이 생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비트코인의 경우 평균 10분에 하나의 블록이 만들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블록 타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굴 난이도가 조정이 된다. 네, 이거 사실 뭐 이거 다 설명. 그러니까요. 지난 시간에서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이 전부터 계속 불백을 보셨던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이제 점점 더 편해지실 거예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가 돼서 나 이제 뭐 좀 알 것 같아. 그럼 계속 말씀드리지만 쫄불이나 불새로 올라가셔서 다양한 걸 보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서 블록은 생성되는 주기, 타임이 결정되어 있어요. 비트코인을 예로 들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10분마다 하나의 블록이 생성돼서 근데 문제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블록에 들어갈 수 있는 거래 내역의 한계가 있고 10분이라는 시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너무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겠다고 해서 뭐 비슷한 형태의 라이트코인이라는 거 나왔고 나중에는 그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완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겠다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다른 스타일로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에이다라는 코인도 사실 그런 계열이고요. 그걸 더 빨리 하겠다고 만든 아이오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다양한 코인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관심이 생겼다면 계속 말씀드리면 쫄불을 보시거나 불새를 보시고 더 필요한 경우에 백서를 직접 읽어보시면 훨씬 재미있는 요소들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인 경우 10분에 하나씩 블록이 생기는데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린 것처럼 근데 이 블록이 10분마다 생기는데 수학 문제가 나오면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학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무슨 ASIC라는 칩을 이용해서 더 빨리 풀어내는 걸 하다 보면 이제 문제 난이도가 조정이 돼야겠죠. 그렇죠. 10분보다 더 빨리 문제를 자꾸 풀어버리면 문제가 될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난이도 조정을 해서 이제 다시 10분 정도마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난이도 조정도 매주 단위로 진행을 한다. 그렇게 사실 난이도가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다 어려워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쉬워질 때도 있어요. 왜 쉬워지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하나 비트코인을 받을 때마다 나한테 보상이 2천만 원 오는 거니까 엄청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많이 뭐 700만 원이야. 그럼 예전에 비해서 보상이 3분의 1밖에 안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전만큼 그 경쟁이 치열하거나 컴퓨팅 파워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경쟁이 느슨해지면 아무래도 수학 문제를 풀어내는 속도가 떨어질 거고 그런 경우에는 난이도를 낮추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가격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 문제의 난이도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비트코인이나 이 관련된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난이도가 매우 올라갔고 2009년에 처음 나왔을 비트코인 그 문제의 난이도보다는 뭐 지금 뭐 수조배 가까이 문제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블록헤더입니다. 블록헤더에는 블록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담고 있다. 블록헤더는 다음에 6가지 정보로 구성. 첫 번째, 현재 프로그램의 버전. 두 번째, 그리고 이전 블록을 해싱한 해시값. 그리고 세 번째, 현재 블록의 거래 내역들을 모두 해싱한 해시값. 머클 루트라고 하죠. 네 번째, 현재 블록이 생성된 시간. 다섯 번째, 난이도 목표. 그리고 여섯 번째, 작업 증명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임의값 논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게 말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 다 설명하려면 1시간 갖고도 안 돼요. 기본적으로 블록은 블록의 헤더라는 부분이 따로 존재하고 거기 안에는 중요 정보들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엑기스로 모여있다. 머리 부분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모여있네요. 그렇죠. 역시 잘 찍으십니다. 우리 애는 잘 찍으시고요. 그 6가지 정보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해시 혹은 해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게 쪼갠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해시가 결국은 암호하고는 다르게 블록체인 관련해서 중요한 거다. 그때 말씀드린 뭐라 그랬냐면 암호를 이제 푸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위조 변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시 값을 가지고 있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정보가 이 전 정보에 대비해서 위조되었나 변조되었나를 잘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중요한 이 6가지 정보 중에 특히 두 번째에 있는 이전 블록의 해시 값, 해싱한 해시 값. 그래서 이 전 정보가 조작되거나 잘못되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정보고요. 세 번째, 우리 블록에서 거래 내역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이 거래 내역의 내용이 많으니까 그걸 다시 얘가 위변조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려면 다시 또 그거에 대한 해싱한 해시값. 그게 아까 머클 루트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그런 두 가지 값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블록체인으로 연결됐을 때 계속 위변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서로 확인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 더 이제 이 블록이 생성된 시간이라든지 관련된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6번째 있는 이 논스 값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머클 트리나 머클 루트나 관련된 것들은 우리의 또 이 불백을 보시다 보면 키워드가 또 나옵니다. 그때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메인 체인입니다. 제네시스 블록으로부터 가장 최근의 블록까지 연결되어 있는 체인으로 가장 길게 연결된 체인이 메인 체인이 된다. 네. 이제 요거는 이 다음 키워드인 미확인 블록과 함께 더 말씀드릴 건데요. 간단히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미확인 블록에 더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블록 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체인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때 했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블록들이 계속 연결돼서 결국 메인 체인이라는 것, 가장 길다는 뜻은 그게 정답이라는, 그게 맞는 우리의 거래 내역이거나 거래 장부라는 뜻이에요. 가장 정확한. 그래서 근데 이게 늘 이렇게 하나의 길로 가지만 늘 분기가 될 뻔하는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짧은 애도 있고 긴 애가 발생되고 늘 그 긴 애를 따라서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긴 애를 바로 메인 체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제네시스 블록이 지난번에 설명드린 뭐였죠? 창세기. 첫 번째 블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블록부터 가장 최근 블록까지 가장 길게 온 블록을 메인 체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는 다음번 마지막 키워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미확인 블록입니다. 분리 혹은 격리된 블록들은 유효하게 승인된 블록이지만 주요 체인의 일부는 아닌 블록을 의미한다. 격리된 블록들은 두 명의 채굴자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블록들을 생산하거나 또는 해커들이 거래를 교란시키려고 시도할 때 생성된다. 라고 하네요.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인 체인이 있고 그 체인, 블록 체인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가끔 미확인 블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미확인 블록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이 생성되면 수학 문제를 풀어서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저 이거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상을 받아야 돼요 라고 이렇게 신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건데 가끔은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방식으로 블록이 2개 생성되거나 3개 생성되는 거. 그럼 어느 거를 이 중에서 확정해 줘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검증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여기인 것처럼 격리된 블록들은 2명의 채굴자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블록을 생산하거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개나 3개가 생산됐다는 거죠. 혹은 그러니까 해커들이 그러니까 충분한 해싱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채굴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 어떤 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만들어낸 블록이 맞는 블록이에요라고 인정받는 순간 비트코인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은 수익이 생기고 돈이 생기는 거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만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뒤에 또 나오는데 51% 공격이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해시 파워나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확률적으로 50% 이상의 어떤 그 트래픽, 이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실제 본인들이 뺏어올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확인 블록이라는 거는 이제 유효하게 승인된 블록이지만 그 블록들이 지금은 비슷한 상태에서 2-3개가 승인이 난 상태나 마찬가지라서 이 중에 어떤 것이 최종적으로 실제 블록인지에 대해서 확인 이렇게 하는 경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메인 체인이라는 것도 메인 체인이 그래서 블록이 3개 생겼는데 이렇게 해서 길어질지 이렇게 해서 길어질지 이렇게 해서 길어질지 아직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사실 수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일이 발생 안 해야 되는데
매우 비슷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길진 않지만 잠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뭐 30초 혹은 뭐 1분, 좀 길게는 뭐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검증하는데 더 걸리고, 그 검증이 되고 난 이후에는 아, 요 세 개 중에 결국 이게 두 번째 있었던 게 가장 적절한 거였구나. 그럼 이게 블록으로 완전히 인증이 되고, 그래서 거기까지 연결된 체인이 더 긴 체인이 돼서 메인 체인이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블록과 블록이 연결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전에 그 불백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있는 내용들을 잘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예, 이 블록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확인 블록이라 해서 저는 유효하게 승인이 됐지만 뭐 확인이 아직 검증이 안 돼서 뭐 좀 필요 없다, 필요 없는 블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그것 중에 어떤 걸로 확정해야 될지 지금 검증이 완료 안 된 상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커나 이걸 교란하려는 사람들이 노리고 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